오자, 손자를 넘어선 불패의 전략가. 중국 역사에서 손자병법의 손자와 쌍벽을 이루는 병법의 대가가 있는데 그의 병법은 후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 관점에 의해 저평가받고 왜곡되어 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인물은 바로 오자라 불린 오기장군으로 오기장군은 실제 전투를 지휘하는 장수로서 50여 차례의 큰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백전백승의 장군이자 병법가였다. 또한 사마천과 한비자는 오자를 손자와 동등한 위상의 병법가로 소개했고 조조의 책사였던 가후는 오기의 병법에 주석을 달아 정리했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춘추 전국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병법가 손자와 오자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소부화에 나오는 바람과 햇볕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딱 이 두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손자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세라고 보고 경제적인 우위가 이기는 세이며 강력한 처벌로 군을 다스리는 권위적인 질서와 하드웨어적 강함을 중시했다면 오자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의지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전설적인 병법가의 차이점을 들면서 오자의 병법과 그의 리더십을 알아보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오기는 기원전 440년경에 위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이 시기는 전국시대로 이제 막 접어들려는 시기였다. 당시 성안에 살던 국인에 비해 성 밖에 살던 사람은 민 또는 야인으로 불렸는데 오기는 위나라의 야인 출신이었으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다른 야인들과는 다르게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 그는 중앙 정치 무대로의 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나 엄청난 재물을 쓰고도 중앙 무대에 진입하지 못하자 그는 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증자의 제자가 되어 유학을 공부하게 되고 증자의 애제자가 된다. 증자의 수하에서 6년을 수학한 후 오기는 스승을 떠나 묵학을 공부하게 되고 묵가에서 공부한다. 묵가는 당시 천민들의 사상이라 불리며 무인 집단을 형성하던 학파로 오기는 묵학을 공부하여 유가 사상과 묵가 사상이 결합된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노나라 재상인 공이휴의 추천으로 노나라의 지휘관으로 관직을 시작한다. 그는 노나라 군대에 들어가 병사들과 함께 자고 먹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동거동늑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병사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다. 오기 장군과 고름에 대한 연저지인이란 고사가 유명한데 병사의 종기의 고름을 장수인 오기가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했다는 일화로 오기는 자기 병사들 하나하나를 아끼며 사랑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약체 노나라군을 강군으로 변모시켰고 오기는 군사훈련의 능력을 인정받아 제나라와의 전쟁의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제나라와 전쟁을 압승으로 이끌며 노나라의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던 전국시대로 진입한 시기에 무엇보다 강력한 군대를 키워야 했던 시기였고 그러기 위해서 오기는 하층민인 군사들의 보상과 신분 상승의 정책을 도입하며 기득권층을 위협하던 굴러들어온 인사였다. 그가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하자 노나라의 기득권층은 그를 추출하기 위해 그를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는 그런 상황에 질려 동방인 노나라를 떠나 서쪽의 위나라로 건너간다. 서쪽의 강국 진나라는 힘과 세력을 지닌 신하들에 의해 셋으로 나뉜 결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탄생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위나라였다. 위니라엔 위문우라는 왕이 오기를 궁으로 불러 그를 살펴보는데 이때 오기는 유자의 옷을 갖춰 입고 위문우를 맞았다고 한다. 위문우를 만난 오기는 유자의 옷을 입고 위무쿠에게 부국강병의 방법을 얘기하며 군주의 문무겸비론을 주장했다. 그의 이 유세의 위문우는 그를 마음에 들어하여 오기를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위문우는 대장군 오기를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는 황허강 서쪽의 최전선 기지이자 진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위문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 요충지인 서하성으로 파견한다. 오기가 서하성에 부임한 후 진나라와 76번이나 전쟁을 크게 치렀는데 그 가운데 64번의 대승을 거두었고 나머지는 지지 않고 잘 방어했으며 영토를 1000리나 확장했다고 한다. 오기는 불패의 장수로 활약하면서 위나라의 신화가 되어간다. 서하성은 자립이 가능한 굳건한 군사도시로 변화되었고 철옹성이 되었다. 적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철벽 방어의 근거지가 되었다. 어떻게 오기는 일반 약체 군대를 강군으로 변화시켰을까?
오기가 추구하던 군대는 부자지병이라고 하는데 장수는 아버지가 되고 장수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책임감으로 부하와 병사를 자식처럼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군대는 한 가족과도 같은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이상적인 군대를 부자지병이라고 한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군대면 어느 군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이를 몸소 실전으로 보여줬다. 그의 군대 개혁은 당시로선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이었다. 당시 춘추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투 방식으로는 성 안에 사는 국인을 중심으로 마차와 기병이 중심이 된 편제를 탈피하여 신분차별 없이 기능별로 군대를 5개로 구성하여 기능에 맞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함께 했다. 그리고 손자의 병법에서처럼 병사를 도구나 미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소중한 자원으로 대접하여 군대 내부의 화합을 이루어내어 병사들이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학과 묵학을 접목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한 오기는 위나라군을 초강력 군단으로 바꿔놓고 진나라로 쳐들어간다. 기원전 403년 진의 왕이 죽고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부의 문제가 생기자 위나라는 진으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다. 오기의 군대의 진은 초토화가 여러 성들이 위나라가 빼앗게 되고 다시 기원전 393년에 오기는 5만의 병력으로 진으로 원정 전쟁을 떠나 50만의 진나라 군대와 10대 1의 전투를 압승으로 이끌었다. 진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위나라의 왕 위무후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를 느낀다. 공숙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오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나라를 떠난다. 그리고 남방이 국가 초나라로 들어간다. 초나라로 건너간 오기는 이번에는 장군이 아니라 재상이 되어 국가 전체를 개혁하는 정치가로 활동한다. 귀족들의 힘이 강한 형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며 법과 제도를 변경해 나갔다. 3년이 지나자 초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갑자기 오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던 초도왕이 죽고 평소 오기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귀족 세력은 오기를 죽이려 하는데 귀족들로부터 초도왕의 시신을 지키려고 몸을 하지 않고 반대 세력들이 쏜 엄청난 화살을 맞고 오기는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유학과 묵학을 공부하여 두 학문의 장점을 실제 군대와 국가에 적용하려 했던 개혁정치가이자 병법가였던 오기는 후대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한비자는 오기를 법가의 대선배로 인정하며 그의 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위대한 병법서로 인정받는 손자병법의 손자와 오기의 군대에 대한 사상의 차이도 이 책에서는 지적한다. 시대적 차이와 신분적 차이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병학적 차이는 있지만 저자는 차이점보다는 두 병법가의 이론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오기의 병법에는 부족한 부분을 손자의 병법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두 병법서를 대하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군부독재를 오래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군부독재의 의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오기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강한 군대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기만의 학문적 관점에 따라 군을 훈련시키고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무패의 전설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국가 개혁을 추구한 야인 오기의 리더십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본다.